절대 함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두 존재가 무인도 한복판에서 맞붙습니다. 한 명은 격투기 링 위에서 죽지 않는 자로 불리는 인간 흉기, 다른 한 명은 지구상 모든 야생 환경을 정복한 인류 최강 생존 전문가, 세상에 없는 라이벌. 지금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고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생존의 위협이 우리의 삶을 덮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데 만약 UFC의 살아있는 전설,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지구 최악의 환경을 맨몸으로 돌파한 인류 최강의 생존한 베어 그릴스가 무인도 생존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맞붙는다면 과연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영향력 있게 진정한 생존의 길을 개척할까요? 오늘은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에서 이 두 극한의 인간이 무인도에서 펼칠 생존 스타일을 심층 분석하고 그들의 개성 넘치는 행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링 위에서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정찬성 선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찬성 선수는 평생을 싸움과 고통 속의 인내를 표방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한 UFC 옥타곤에서 철저한 맷집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생존하고 성공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불굴의 의지와 한계 없는 맷집입니다. UFC에서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 누구도 쉽게 꺾지 못하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상대의 펀치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고 역습을 가하는 모습은 그의 정신력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강력한 투쟁심 기반의 생존 방식을 보여준 것이죠. 정찬선 선수, 이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이 뭘까요? 바로 코리안 좀비입니다. 이 별명은 그냥 얻은 게 아니죠. UFC 옥타곤에서 상대의 펀치를 맞고 또 맞아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미친 맷집,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투지, 말 그대로 좀비처럼 싸운다고 해서 붙여진 찐명의 별명입니다. 특히 이 선수의 시그니처 기술이 있습니다. 역사상 단 2번만 나온 트위스터, 서브미션으로 레너드 가르시아를 발라버린 건 진짜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당시 전설기를 놀라게 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도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한 긴 공백기와 군 복무까지 마친 후에 다시 옥타곤으로 돌아와서 싸우는 모습은 진짜 와, 이거 웬만하면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그의 생존 방식은 그의 격투기 스타일에서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무인도에 맨몸으로 떨어져도 당황하기보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마치 옥타곤에서 상대에게 닥돌하듯 주변 환경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돌파구를 찾을 정면 돌파형 생존을 보여주겠죠. 극한의 허기, 갈증, 추위, 질병 등 무인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고통을 그의 맷집으로 버텨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정신력 하나로 버티는 무한 인내형 생존의 대표 사례가 될 겁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선 예측 불가능한 한 방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생 동물과의 조우나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서 타고난 전투력을 바탕으로 반전 드라마형 생존을 보여줄 수 있죠. 이처럼 정찬성 선수의 생존 방식은 타고난 육체적 강인함과 정신적 저항력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격파하고 견뎌내는 데 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의 맷집과 투지가 곧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좀비 생존 방식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효율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강력한 육체와 정신력은 장점이지만 과학적인 지식이나 도구 제작 능력의 부재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식수 확보나 식량 채집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면 체력 소모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닥치고 직진식 생존이 자칫 계획 없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이 그의 가장 큰 특징이자 격변하는 UFC라는 무대에서 살아남은 그의 극단적인 생존 방식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류 최강의 생존 전문가 베어 그릴스입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정찬성 선수와는 전혀 다른 결이지만 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베어 그릴스는 틀에 갇히지 않는 생존 기술과 야생을 이끄는 전문 지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생존의 패러다임을 재정의한 인물입니다. 베어 그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압도적인 생존 지식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 적응력입니다. 정글, 설산, 사막, 심지어 오지 동굴까지 그는 물을 찾고 불을 피우고 맹독충을 구별하며 임시 거처를 짓는 등 야생의 모든 것을 섭렵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파악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생존왕 마유에이였습니다.
무인도에서의 그의 행보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무인도 도착과 동시에 주변 환경을 빠르게 스캔하고 가장 효율적인 생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법처럼 보일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죠. 대중의 예측을 뛰어넘어 오직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철저한 계획형 생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벌레나 자기 소변이라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썩은 고기라도 먹습니다. 한 가지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극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활용하여 살아남는 생존의 스펙트럼 확장형 생존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든 생존 행위는 결국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실전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강의보다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실전 교육형 생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 그릴스의 이러한 생존 방식 역시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극단적인 시도와 다소 연출된 듯한 행보는 때로는 대중에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나 촬영을 위한 과도한 연출은 진정한 생존 전문가로서의 면모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생존 기술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여 일반인이 따라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즉 그는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 도사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의 공감과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어 그릴스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극한 생존의 판을 바꾸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으며 이러한 타협 없는 지식과 경험이 그를 인류 최강 생존왕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찬성 선수와 베어 그릴스의 생존 마이웨이 스타일을 직접 비교해봅시다. 전혀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두 사람이지만 무인도라는 극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존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의 차이입니다. 정찬성은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며 버티고 싸우는 본능적 저항형 생존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유도하며 쉽게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죠. 베어 그릴스는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식 기반의 체계적 대응형 생존을 보여줍니다. 그의 생존 방식은 보이지 않는 곳부터 환경을 통제하려 하며 결국 최적의 생존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찬성은 자기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환경에 맞서는 마이웨이였다면 베어 그릴스는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길들이는 마이웨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무인도에서 더 효과적일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둘째, 리스크 방식입니다. 정찬성은 물리적 위협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직접적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직접 제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베어 그릴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야생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셋째, 궁극적인 생존의 의미입니다. 생존 마이웨이는 단기적인 위기 극복뿐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찬성의 생존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강한 의지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베어 그릴스의 생존은 지식과 경험이 쌓아올린 지혜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그의 기술은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인물은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타인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에서는 정찬성 선수와 베어 그릴스 두 시대를 대표하는 극한 생존의 정석들을 무인도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더 강렬한 생존 마이웨이였을까요? 어떤 생존 방식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판단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상상 속 라이벌이 등장할까요? 세상에 없는 라이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당신의 상상 속 라이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